안녕하세요. 저는 성립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평소에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작업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던 찰나에 그래 뭐 내가 어떻게 되던 조금씩이라도 벌이를 해야 되니까 시작한 게 작가 생활인데요. 사실 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벌면서 회사원으로 치면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크지 않은 그 돈들을 벌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냈거든요. 그 만족스럽게 지냈다는 게 뭐냐면 크게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작업 생활을 시작하면서 크게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먹고 그래도 입고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림으로써요. 이 작업 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했던 에너지 중에 하나는 에너지와 어떤 원동력, 그 다음에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든 것들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저의 정체성이겠죠. 처음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것들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작업으로 인해서, 정체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는 작가님, 어떻게 해야 제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뭐 졸업하기 전부터 들었던 얘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받고 있습니다. 강연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저자와의 만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받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참 저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해, 여기저기 해봐, 이것저것 해봐 할 수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고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가 되는 루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나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선생님, 저 작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작가 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답이나 그 다음에 뭐 선배들이 얘기하는 답이나 하는 대답은 비슷해요. 뭐 레지던시를
찾아라. 너가 거기 입주해서 좋은 기회를 기다려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공모전 같은데 응모를 해봐. 거기서 뽑히면 그래도 뭐 레지던시도 들어갈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대.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제일 많은 경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으면 힘이 빠졌어요. 레지던시? 공모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공모전 해도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올 텐데 나는 그 중에 1등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레지던시? 거기 가고 싶은데 거기는 너무 예술적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야? 난 사실 그렇게 예술적인 사람은 아니야. 난 작가를 하고 싶긴 한데 난 예술성에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평생 그렇게 예술적으로만 살 수는 없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두 대답 모두 어떤 힘도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작가 될 수 있구나. 으쌰. 전혀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강연이나 대화에서 누군가가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동안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제 활동을 한 지 이제 6년 정도가 되면서 조금씩 그거에 대한 대답들을 찾은 것 같아요. 조금씩 서서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면은 최대한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편인데, 첫 번째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법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좀 독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일이 저한테는 확고하다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의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때때로는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작가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작가야. 이게 익어버린 거예요, 저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벗어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있을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 작업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스타일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고 독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좀 다른 그림들을 그리면서 풀고 있어요.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스타일은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왜냐면 급할 수밖에 없지. 우리 빨리 작업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빨리 이 세계에서 자리 잡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한나절 잡고 있을 수도 없고 며칠 몇 날 이렇게 몇 달 몇 년 잡고 있을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끊임없이 그리는 것에도 있지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치면 거의 10년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군대 입대하고 나서부터 한 줄 일기를 썼어요. 일기. 그러니까 일기란 게 내가 오늘 밥을 먹었다, 단순히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게 아니고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굉장히 1차원적이잖아요. 감각적이고, 나는 뭐 했는데 즐거웠다. 이거보다는 어떤 여지를 주는 일기인 거예요. 뭐 했는데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나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예전에 제가 썼던 한 줄 일기였는데, 이 한 줄 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고, 오늘 어떤 기분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무작정 그림체에 대한 고민만 한다면 내가 이 하는 생각들하고 작업들하고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조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색들을 즐겨. 근데 내 그림은 평소에 막 내가 그리는 그림은 이 사람 것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 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밝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그림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작업이 정말 진정성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작업이 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즐겁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즐거운 게 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할 말이 생겨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내가 이 그림으로써, 내가 이 생각들로써 계속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즐겁게 이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이 그림체가 좋아 보여. 나는 이 그림체로 앞으로 밀고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품을 갖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품으로 앞으로 밀고 나갈 거야. 이게 앞으로 상업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만든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지속 가능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지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작업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체를 찾고 스타일을 만들어갔던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혼자서 군대에 있을 때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는 시간도 많고 뭔가 하루가 굉장히 반복적인 루틴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거를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를 기억해보면 저는 우선 아이들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들, 사람 얼굴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먼저 그렸는데 이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의식의 흐름도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 그 대상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저 스스로한테요. 제 초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굉장히 많이 그렸고 저의 자화상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스타일이 잡히기 시작했죠. 저는 취향이 그림 그릴 때 좀 거친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거친 느낌의 선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초상을 그릴 때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선 느낌이 조금씩 살아있어요. 이게 제가 평생 안고가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습관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선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그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 선 느낌을 좀 살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재밌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 느낌을 점점 더 강조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내가 이 선 느낌이 좋다고 해서 이 선 느낌만 빡 살려서 정말 아무거나 그린다. 내가 뭐 눈에 잡히는 거 다 그린다. 이러면 어떤 맥락이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저걸 왜 선으로 옮겼어? 저 선으로 옮길 이유가 뭐였어? 그냥 단순히 이 그림체가 필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터. 그 우리 사진 찍을 때 필터를 어플로 씌우는 것처럼 그림체가 단순히 필터화가 되면 굉장히 1차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리고 내가 이 그림체, 내가 이 선호하는 취향으로 만든 그림체로 어떤 장면들을 그려야 내가 진정성 있게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림체를 조금씩 시작하고 1년이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전에는 좀 닥치는 대로 그렸습니다. 내가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어쨌든 이 그림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했어야 했고 또 완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주제, 사람들, 장면들, 그다음에 굉장히 고요한 그런 모먼트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꽤나 많은 오퍼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진정성으로 이 작업에 다가갔는지 느껴지겠죠. 아무래도요. 조금씩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작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좋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뭐가 있는지 찾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메모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의식 없이, 그러니까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야지 이런 의식이 없이 그림을 즐겁게 그려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그냥 단순히 재미로서 내가 작업해야지, 이걸로 뭐 이득을 만들 거야 하는 생각 없이 즐겁게 만드는 시간이 아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취향이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일기로서 옮겨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개의 질이 제일 즐겁습니다. 반짝반짝하게 하는 이 순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후배들이나 어떤 강연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참, 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루트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에 대한 경계가 많이 사라졌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SNS가 이렇게까지 특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어떤 전시를 오피셜하게 열거나 아니면 뭐 책을 낸다던가 그런 굉장히 고리타분한 방법들밖에 없었죠.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SNS에서 활동을 하거나 전시를 뭐 꼭 열지 않아도 작업 활동을 지속한다면 작가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그것이 저하고 굉장히 많이, 제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시를 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작가님 하고 불러줘야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닌데요. 그죠? 제가 처음에 작가를 시작할 때는 인스타그램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뭐 한국인도 사용자가 많이 없고 그랬었는데, 외국인이 훨씬 많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이 뭐 하긴 전 세계적으로 인스타그램이 너무 많아, 유저가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다른 양상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SNS 통해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서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예전처럼 뭐 레지던시에 들어가거나 어떤 공식적인 전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학교 다닐 때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렸어요. 제 그림을 다 올렸습니다.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막 주변에 엽서 같은 거 나눠주면서 전단지 뿌리듯이 제 작업을 좀 알리기도 했고요. 굉장히 자기 PR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카페 같은 데에서도 뭐 전시 같은 거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많이 여쭤봤고요. 온라인에서는 제가 워낙 여러 군데 올려놓고 막 사람들에게 독려를 받고 용기도 많이 얻고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전시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수소문하던 찰나에 또 어떤 이제 익선동의 카페에서 전시 제안이 온 거예요. 전시할 수 있겠냐? 제가 온라인에 또 워낙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저의 흔적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시를 열게 됐죠. 첫 번째 전시를 열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오피셜한 활동을 했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뭐 임수롱 형님의 앨범 커버를 그리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식의 오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작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도 처음에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려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아무리 제자리에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소리쳐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자존심을 부렸다면 저 좀 봐주세요 여기저기 다 뿌리고 막 엽서 나눠주고 막 그러지 않았다면은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작가 생활하는 저는 없었을 것 같고, 뭔가 끊임없이 자기 PR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도 생각하면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비엔스나 어떤 곳에, 굉장히 여러 곳에 제가 그림들을 올렸는데 매일매일 다 들어가 봤어요. 그 올려놓은 플랫폼들에 매일매일 다 들어가 보면서 뭐 그라폴리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보면서 반응 하나하나 살피고 너무 좋고, 반응이 이제 조금씩 막 왔어요. 뭐 하루에 댓글 하나 달리거나 막 좋아요 10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소소하게 왔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그림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댓글들이나 좋아요나 응원 같은 걸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작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벌던 그때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것보다도 그런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이나 만족도는 끝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도를 바라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뭐 댓글 하나하나, 물론 하나하나의 응원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막 좋아요 10개만 달리고 댓글만 하나만 달리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적응을 해버린 동물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초반에부터 내 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언제 터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는 세계 같아요, 지금 이 세계가. 그래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제가 욕심이 크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막 뭐 1, 2만 원, 몇만 원 받고 이제 그림 그려서 팔고 이런 게 초상화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팔았거든요. 했던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은 뭐 너무 고생한 일이지만 당시엔 또 좋았거든요. 당시엔 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림을 파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림으로 용돈벌이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많진 않지만 아주 행복한 그런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재밌나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제발 말하면서 그림 좀 그려주세요. 작가님 말없이 그림 그리지 말고 말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말을 해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참, 이 제가 뭐라고 이런 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한 명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먼 미래 성립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얘기를 듣고 제 스타일을 찾고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아마 무릎 꿇고 울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다. 언젠가는 또 모르지. 가끔 가다가 근데 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때문에 진로 바꿨습니다 뭐 이런 사람 은근 많아요. 아니면은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저 때문에 진로를 바꿨다면서 전과했다면서 그런 분이 은근 있었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참 모를 일입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한 거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데 그럴 때일수록 말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림 열심히 그리고 패기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개인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2, 3주 남아가지고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열심히 뭔가 만들고 있긴 한데 참 이게 매번 전시할 때마다 머리가 아주 아프고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도 방금 마감 하나 하고 그림 이거 하나 머리 식히면서 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 찍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거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자막은 생각해 볼게요. 자막 여러분이 달아주면 안 되나? 내가 해야지. 그림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이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꼭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짜란. 잔머리들을 좀 추가해주고 바람에 날리는 잔머리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림도 완성했고 할 말도 다 했고 그럼 또 언젠가는 또 켜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또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요? 안녕.